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 소나타 리뷰 영상을 보고 질문을 주셨어요. 소나타 DNA 2019년과 뉴라이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오늘은요, 요 두 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도와주실 분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스타카에서 일하고 있는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뉴라이즈는 스타카에서 중고차를 섭외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신차는 현대에서 시승차를 섭외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꼼꼼하게 리뷰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카 문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아나 씨하고 같이 리뷰를 할 차량은 1.6 소나타 뉴라이즈 디젤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은 유지를 해주면서 배기량을 조금 더 낮춰준 그런 차량인데, 장점이 뭐냐, 일단은 배기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간 세금에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DNA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보닛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길이 자체는 조금 더 짧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위에 천장폭은 얘가 조금 더 넓습니다. 또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은 뭐다? 토크발이에요. 토크발. 디젤은 토크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6이라 해서 힘이 좀 딸리고 그럴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판매량은 사실 이 뉴라이즈 차량은 조금 미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2.0이 중형 세단이다, 그런 부분의 고정관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판매량은 미미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사실 뒷모습 자체는 LF 소나타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크게 조금 더 나아졌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이뻐졌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LF 소나타가 조금 더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고 있고, 이 뉴라이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밋밋한 이 소나타라는 이 레터링이 굉장히 좀 생뚱맞게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스포티한 면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무난함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무난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센터 페시아 자체가 굉장히 정렬이 잘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작도 간편하게 누르고 쉽게 돼 있고, LF 소나타랑은 조금 다르게 이 센터 페시아가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재질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패밀리카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동 걸었을 때도 이게 1.6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좀 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 소음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콘솔이나 수납 공간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소나타 뉴라이즈, 그리고 이번에 나온 DNA입니다. 외관은 굳이 제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DNA식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라이즈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무난한 데다가 보닛이 한번 갈리고 옆에서 갈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점잖해 보여요. 밑으로 좀 깔리는 느낌이고, 얘는 약간 통통 튀는 젊음이에요. 사실은 옆에서 보면 보닛도 얘는 약간 빵빵하게 나왔어요. 주름을 주면서 이 중간 부분이 살짝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튀는 거 좋아하고 스포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얘예요. 네, 그릴 디자인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가로 배열된 그릴에 약간 패턴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도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분위기와 소재는 라이트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LED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얘는 뉴라이즈의 가장 하위 트림입니다. 얘는 DNA색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얘는 하위 트림이어도 LED가 들어가는데요.
얘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만 얘 가장 하위 트림에는 LED를 쓰지 않아요. 아니 아낄 걸 아껴야지 왜 램프에 LED를 아껴요. 그 얘도 얘처럼 해주지. 자, 휠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소나타 DNA 또 기본 휠은 16인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풀옵션과 깡통의 가장 큰 분위기의 차이, 휠 크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분위기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형을 뽑아서 기분 좋게 커다란 휠로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중고차를 사서 휠과 타이어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싸제 휠, 간지 휠로 교환도 가능하다는 거. 자, 사이드 실로 넘어가 봅니다. 자, 나란히 세워놓으니까 디자인의 변화가 눈에 딱 보이지 않나요? DNA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드 실을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차체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면에 보면은 좀 꾸깃꾸깃한 거를요, 1열과 2열 중간이 살짝 끊겨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디자인적인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뉴라이즈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점잖고 무난한 디자인. 꾸깃꾸깃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길어 보이는 건 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두 대의 크기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막! 여러분, 얘가 더 길어요. 얘는 이제 거의 그랜저에 가까운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얘가 더 넓어서요. 실내 공간도 잘 빠졌습니다. 이거는 길면 좋을 것 같고 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소나타 시승차 1000km 타기를 하고 있는데 큰 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나타를 선택했을 경우에 소나타인데 왜 이렇게 운전하기가 어렵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긴 차인데 가격 대비 괜찮아. 그런데 소나타를 크기가 나름 몰고 다니기 편안해서 선택하신 분들은 3, 4cm 차이가 5cm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돌 때 꽤 불편했어요. 저는 딱 아반떼 크기까지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얘 좀 그랜저 같이 길어요. DNA8의 뒷모습인 거 색깔이 같아도 딱 보이시죠? 사실 뒷모습에 뭔가 아이덴티티를 주고자 했어요. 그랜저가 일자 뒷모습으로 멀리서 봐도 뒷모습만 봐도 그랜저다 하는 것처럼 소나타도 그런 걸 꿈꿨나 봅니다. 그런데 약간 실험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멋진 커다란 대형 스포일러를 꿈꿨다. 맞아요. 뭔가 스포일러를 동그랗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에 살짝 손이 베이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둥글게 처리해가지고 아주 살이 약하지 않으면 저처럼 납작 두꺼우면 베일 정도는 아니야. 그냥 아야 하고 말아요. 그리고 실험적인 디자인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뉴라이즈를 보셔야죠. 뒷모습 가볼게요. 뉴라이즈의 뒷모습은 그냥 정말 딱 소나타의 뒷모습이에요. 사실은 얘는요, 생각을 한 거지. 소나타를 타는 사람들이 누굴까? 뭔가 막 스포츠카처럼 타고 싶어서, 아니면 막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 일 수도 있지만, 무난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의 니즈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되게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나타인데 좀 점잖게 탈 수 있는 차, 그게 바로 얘라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뉴라이즈랑 DNA8이랑 시동을 걸면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크게 납니다. 일단은 전방 모니터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모니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온 거,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잘 보시면 감독님, 블랙박스 찾으셨나요? 블랙박스! 어디 갔어 블랙박스! 내장돼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빌트인 캠이라고 그래서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깜빡이 킬 때마다 옆에 보이는 거, 지가 K9이에요. 옆에 이렇게 보여요. 네,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거, 요런 거 들어와 있고요.
기어봉, 센터페시아의 변화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기어봉이 버튼식 기어로 바뀌었습니다.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약간 스피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HUD 있나요? 없습니다. 앞에 그 전방 추돌 방지 있나요? 없습니다. 앞차가 출발할 때 신호가 띵 울리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이긴 것 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풀옵션이잖아요. 3,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얘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랜저 하위 트림보다 비쌉니다. 얘는 얼마인가요? 일단 신차 가격이요. 이 차량의 신차가는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지금 중고잖아요. 중고 가격은 얼마인가요? 차량은 지금 4만 킬로를 운행했고요. 중고가는 1,79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기분 좋게 신차를 뽑아서 풀 옵션의 행복함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야, 네 차 뭐야? 소나타. 누가 대답을 해도 그냥 소나타예요. 소나타 풀옵션이야. 아니야, 나 소나타 깡통이야. 나 소나타 중간 트림이야. 라고 대답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1,500만 원을 아껴서 소나타 뉴라이즈를 뽑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거든요. 어느 거 뽑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실 이 소나타를 3,300만 원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그랜저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나타를 3,300 줄 거면 그랜저를 선택하겠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뉴라이즈 홍보하러 나오신 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 지금 신차 한 대 값으로 네. 이 차 두 대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이나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 이 뉴라이즈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km를 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좀 산만하신 분들 풀옵션을 타시는 게 좋습니다. 막 온갖 운전 보조 기능들이 끊임없이 삐비비비비비 거리거든요. 저는 제가 차선 이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 걸 얘를 타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운전에 좀 자신이 있고 무난한 차를 타고 싶다. 옆에서 계속 경고등 삐비비비 울리는 거 시끄럽고 앞차 출발하는 거 내 눈으로 보면 되지. 괜히 한눈 파느라 앞차 출발 경고등 울릴 때까지 하는 거 그거 별로다 하시는 분은 옵션이 빠져 있지만 가격도 깔끔하게 기름기가 빠진 뉴라이즈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